사람들은 자신이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어려워 보이는 일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도전 정신은 영화 감독들에게도 적용되는 일입니다. 저도 영화를 배우면서 연출해보고 싶었던 방식의 영화는 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도전 욕구가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겠죠. 연극과 영화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공간의 자유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런 영화가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연출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 영화도 그런 생각으로 시작한 영화입니다. 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는 감독의 생각에서 말이죠. 이 영화의 주무대가 되는 것은 오리엔탈의 다방이라는 장소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느껴지지만 이 영화는 오리엔탈 특급 살인 사건을 오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구조도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한 공간에 낯선 사람 한 명이 등장하게 되고 그 사람이 이들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을 수사해 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초반 꽤 긴 롱테이크로 이들을 소개하며 영화는 나름 기대감을 만들게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에서 음악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여 온전히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서만 극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연출을 통해서 배우들의 연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한정된 공간이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인물들의 움직임이나 대사나 행동에 임팩트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 영화는 다소 과장된 톤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영화가 연극적인 연출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연극적인 연출을 선택한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정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주려 하니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적기 때문에 인물들이 이동을 하여 대사를 하는 영화적으로는 불필요한 움직임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점은 영화를 보는 관객분들의 취향에 따라 많이 갈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50년대라는 배경 또한 연극에서 많이 사용되는 시대적 배경이고 인물들의 의상 또한 연극적인 느낌이 많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대사의 톤이나 배우들의 움직임에도 연극적인 연출이 가미되어서 직접적인 표현이 아닌 조금은 액션만 과장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차라리 연극으로 만들어졌다면 하는 아쉬움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연극적인 연출을 하여서 영화가 얻는 이익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죠.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는 영화들을 살펴보면 해당 장소 이외에 부수적인 장소들이 등장합니다. 공간 자체를 넓히거나 세트를 화려하게 만들어서 카메라를 잡았을 때 배경이 다양한 느낌이 들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이 영화의 공간은 상당히 어두운 분위기에서 비슷한 색채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디서 잡아도 비슷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영화가 시작되고 40분 정도까지는 상당히 집중력 있게 영화를 관람하였습니다. 나름 추리를 하는 과정도 흥미롭고 범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리엔탈 특급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것처럼 영화와 같은 결말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화의 홍보를 통해서는 이 영화가 범죄자를 찾는 미스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중반을 넘어서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영화에 대한 흥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범인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과 이 이야기의 전체 스토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졌고 많은 인물들이 나름 잘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범인이 밝혀지는 순간이 상당히 흥미로울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후부터로는 이 이야기가 상당히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영화의 이런 모습에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전환이 상당히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의 이야기가 다르게 전개되는 방식의 영화를 원했다면 이 변화를 조금씩 가져왔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영화로 영화 사이코를 생각해보면 영화 초반에는 은행원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은행원이 죽게 되면서 은행원을 죽인 사람에 대한 범인을 추리해가는 과정이 이 영화의 진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들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과정을 영화는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영화가 진행될수록 궁금한 것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맨 처음에 궁금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궁금증을 자꾸 만들어내다 보니 맨 처음에 궁금했던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영화는 지속적인 궁금증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영화가 변화하는 순간부터 범인이 누구인지 뻔하게 예상되기 때문이죠. 살인사건에 대한 추리로 흥미를 이끌고 싶었다면 이것을 잘 이용했어야 합니다. 영화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흥미롭게 느꼈던 점이 각 인물들의 사연을 모두 소개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연이 나름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과 모두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추리를 하면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명씩 추리해가면서 논리적인 오류가 생기고 궁금증이 쌓이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로 넘어갔다면 비교적 자연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두 번째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문제점은 시간을 허투루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중반부 이후에는 영화의 스토리라고 불릴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 빨갱이지? 아니요. 빨갱이가 자기 빨갱이라는 하는 거 못 봤어.
각 인물별로 이러한 전개들을 계속 반복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가 용의자를 겁주는 것 말고는 새롭게 꺼내는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죠. 영화의 후반부이기 때문에 큰 스토리가 없더라도 인물들이 감정이 폭발하는 것이기에 긴장감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긴장감도 초반보다 떨어진 모습을 보입니다. 차라리 이러한 이야기를 반전처럼 보여주어서 마지막 짧게는 20분, 길게는 30분 내에 모든 것을 폭발시키는 구조로 갔다면 더욱 임팩트 있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의 이야기들을 너무 길게 늘어뜨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미 자체는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영화가 가지고 있는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영화의 초반 나름 밀도 있는 미스터리 스릴러를 보여준 것 같았던 영화가 국면을 전환한 뒤에는 그 동력을 잃어버려서 초반에 잘 쌓은 긴장감과 흥미를 모두 떨어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관객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에 급급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배우들의 연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연극적인 연출 덕분에 배우들의 연기가 돋보이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연극적인 연출이 보여주는 약간은 격양된 듯한 느낌은 감정 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볼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